정리 칠적 제대로 알기. 탁지부 대신 고영이. 고영이는 1849년 11월 2일 한성부에서 중국어 역관 고진풍과 전주이씨 이일준의 딸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867년 19세의 나이로 식년시역과 일본어 전공에 2등 2위로 급제했고 젊어서부터 개화 사상을 접해 개화파 정치인이 되었으며 1876년 5월 김기수를 비롯한 수신사 일행에 일본어 통역으로 수행해 일본을 시찰했습니다. 1880년 5월 원산항 개항 때 사무관으로 종사하고 같은 해 다시 일본을 방문했고 1882년 일본 공사가 인천에 도착해 있을 때 차비 역관으로 영접과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때는 조기정 사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양지연감, 간성군수, 지평연감, 통리교섭 사무화문 참회, 상령군수, 고양군수, 연천연감 등을 지냈습니다. 1894년 6월 내무부 참의에 임명되어 9월 의화곤 이강이 보빙 대사로 일본을 방문할 때 수행했으며 갑오개혁에도 참여했고 1895년 4월 학부협판에 임명되어 5월부터 8월까지 일본 특령 전권 공사를 지냈습니다. 1896년 3월에 외부협판에 임명된 후 9월부터 외부 대신 사무를 서리했으며 7월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897년 학부협판에 임명된 후 학부 대신 사무를 서리하면서 양재하문 부총재관을 겸임했습니다. 1898년 10월 탁지부 협판에 임명된 후 탁지부 대신 사무도 서리했으며 1898년 10월에 열린 관민공동회에 정부 측 참석자로 참여한 일로 11월 징계를 받았으나 곧바로 탁지부 협판으로 복귀했습니다. 1903년 2월부터 11월까지 일본 특명 전권 공사를 지냈고 이후 탁지부 협판, 학부협판, 법부협판, 평리원 재판장과 중추원 참의, 황해도 관찰사 겸 황해도 재판소 판사, 제실회계심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1907년 2월 서울에 장훈학교를 설립하고 4월에 교장에 취임했으며 5월에 성립된 이완용 내각에서 탁지부 대신에 임명되어 1908년 6월까지 재임했습니다. 재임 중이던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관련해 고종 강제 퇴위에 앞장서는 한편 정리 7조약 체결에 동조해 정리 7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1907년 10월 조선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과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평의원에 선출되어 환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1907년 10월 고종의 강제양의와 정리조약 체결에서 보여준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 정부가 주는 분일등 우길대수장을 받았고 1908년 3월 탁지부 대신, 1908년 6월 법부 대신에 임명되었습니다. 1909년 6월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황태자 도안 기념장을 수여받았고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춰 대한제국 내각 및 한성부민의 주최로 장충단에서 관민 추도회를 열 때 발의에 참가했습니다. 같은 달 말에는 일진회가 성명서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자 이완용의 지시로 오사카 조폐국 시찰 명목으로 일본을 방문해 수상가스라 다로를 만나 합방한 5개 조항을 제출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910년 3월 토지조사국 관제 발표와 함께 탁지부 대신으로서 경술국 칙대까지 토지조사국 총재를 겸임했고 1910년 8월 22일 탁지부 대신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황족 대표로 참석한 이재명과 총리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박재순, 농산공부 대신 조중응, 국내부 대신 민병석, 시종원경 윤덕영, 시종무관장 겸 친위부 장관 이병무 등과 함께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공은에 임명되어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고 1910년 10월 7일 자작자귀를 받았습니다. 1911년 1월 은사 공채 10만원을 받았고 8월 29일 합병 1주년을 기념하는 매일신보 특집호에 공축병합 1주년 기념이란 기념축사를 게재했으며 1912년 8월 한일병합 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1월 조선귀족 대표로 일본 교토 모마야마 100일제에 참석해 참배했으며 12월에는 정사위에 서의되었고 1913년 7월 도쿄에서 열린 메이지덴노 일주기 추도식에 조선귀족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1915년 1월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성협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1월 다이쇼 덴노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6년 1월 25일 사망했는데 사망 당일에 종사미로 추서되었으며 2월에 치러진 장례식에 일본 정부가 보낸 칙사가 참석했는데 그의 자귀는 1916년 3월 장남 고이경이 세습했습니다. 고영이는 을사조약 이전부터 친일파였던 인물이었는데 강화도 조약 이전에도 친일파라서 대화파 출신 매국노라는 기록을 남긴 셈입니다. 대한제국의 매국노 중 최고령이기도 한데 1849년생으로 대한제국의 매국노들 중 유일한 1840년대생이면서 이완용보다는 9세, 권중현보다는 5세, 민영이와 고종보다도 3세가 많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이 그의 조카인데 중부 고영이와 달리 예술인인 고이동에게는 특별한 친일 행적이 없습니다. 고영이 보다 더 뻔뻔한 고영이 후손들. 한편 지난 2012년 한일합병의 협조에 일제로부터 자작자기와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은 고영희의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행정구부는 고영희의 증손자가 경기 연천군 일대 12만 제곱미터에 대한 국가 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 귀속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영희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자귀 등을 받았고 그의 아들과 손자는 백작으로 자귀를 높여 승계했다며 손자가 자귀를 계승한 것도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귀를 계승한 손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 재산에 해당해 환수는 적법하다고 했는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고영희의 손자가 매입한 토지 12만 제곱미터를 2009년 국가 귀속 처분을 했습니다. 고영희의 증손자는 토지를 매입한 부친은 자귀를 승계했을 뿐인데 친일 행위자로 간주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고 연좌제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한 것입니다. 고이경의 후손들은 고이경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매각한 대금 4억 8천여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기도 했지만 고영희의 증손자 고중덕은 토지를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귀속재산 관리에 실질적 책임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 제곱미터가 국가에 환수됐습니다. 그런데 고영희의 땅 중에서 15년 전 환수된 충남 예산 땅 부지에 있는 창고 3동은 환수 대상에서 빠졌는데 일제 침탈 시기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고 3동 가운데 2동은 사실상 형태만 남아있고 1동은 초목에 뒤덮여 방치돼 있었는데 창고용지 3필지 1400제곱미터를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7,600여만 원에 되사간 것입니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는데 후손 고씨 명의 창고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것이 친일파 재산조사에 참여했던 전직 조사관의 반응입니다. 또 친일파 신우선의 친일재산으로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임야도 2년 만에 당시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00여만 원에 팔렸는데 이번엔 묘소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작 후손 신 씨는 몇 년 뒤 3,700만 원, 9배 비싼 값에 팔아치웠는데 2009년부터 수의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41건을 전수조사 결과 최소 7명의 재산 12필지가 이런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갔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친일파 자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매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정리출적 제대로 알기로 탁지부 대신 고영이었습니다.